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이 매출부터 가이던스까지 참 잘 나왔습니다. 덕분에 코스피는 SK하이닉스의 질주를 바탕으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오늘장 5%가량의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투톱에게는 이 호남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 현상, 확고해지는 분위기긴 한데요. 이로 인해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였는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순서로는 주식 트렌드 어떤 커리큘럼으로 방송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첫 번째 순서로는 시장 흐름 체크와 더불어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꼼꼼하게 브리핑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엄청 중요한 또 순서입니다. 10시 3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향후 시장에서 주목해볼 종목 두 가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적이었던 건 개인의 매도세였습니다. 연일 열심히 사들이더니 오늘장에서는 2조 4천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 역시도 8천억 원가량의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다만 기관만이 3조 3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죠. 이에 코스피 시장 오늘 5.4%가량 급등하면서 8,930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매우 짙게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기대감에 오늘장 13%가량 급등하면서 291만 7천 원 선 종가 형성해줬고요. 지분을 가진 SK스퀘어까지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5%가량 급등하면서 189만 9천 원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쪽으로 호남권 투자와 더불어서 마이크론 호실적 재료 더해지면서 삼성전자까지 오늘장 5%가량 급등한 35만 8,500원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그리고 지분을 부여하지 못한 종목들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50만 원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1,7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수 쪽의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2.3%가량 하락한 900선 내주면서 887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USA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으면서 좀 상대적으로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9% 상승하는 흐름을,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0.7%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쪽으로는 오늘 다소 아쉬운 흐름이 포착됩니다. 에코프로 형제 모두 5%대 낙폭 깊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지지선 위태한 점 저희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0.19%가량 상승한 51만 6천 원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주식 트렌드 공략주들 어떤 상승 흐름 보였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직전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일진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5거래일 만에 7.8%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해줬고요. 특히나 5월 28일 공략주들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11거래일 만에 무려 43.1%의 상승률 달성을 해줬고요. 한전 KPS 마찬가지로 무려 10거래일 만에 23.1%의 상승률 달성해줬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특히 정민상 전문가님 최신 공략주들 굉장히 상승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처럼 상승 흐름 보일 수 있는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공부방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또 문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 국내 증시 폭락 이후로 오늘은 우량주 위주의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롤러코스터 형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상반기 벌써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성공 투자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글로벌 증시 이슈 그리고 국내 증시 이슈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우선 전문가님 요즘 시장 변동성이 정말 너무너무 짙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들 저희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료화면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곧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주식 트렌드 저희가 준비해온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 뭐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둘 다 하락하는 흐름 보이긴 했었는데 유독 국내 증시가 좀 하락 폭이 깊었던 이유 있을까요? 네, 이렇게 화요일에 뭐 코스피가 10% 정도 이제 폭락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고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자, 우선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자, 우선 국내 시장 상황을 보면 우선 원화 가치 하락,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달러가 강세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을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540원 정도 됐었는데 오늘 확인했던 게 이렇게 계속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뭐 이건 글로벌적으로 마찬가지인 부분이겠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그 물가 상승 부분에서 좀 더 최저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부동산 상승세가 좀 그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 대기업들의 그 성과급이 7월 정도에 7월 말 정도에 지급이 되게 되면 이제 추가 유동성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더 풀린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안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또 우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돈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에서도 손해를 보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더 풀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미국과 다르게 좀 미국은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긴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동결할지 혹은 또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 약간 최근 FOMC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황상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다 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코스닥 시장이 그래서 좀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 상황에 따른 그런 리스크도 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겠냐면 대표적으로 연준 의장이 최근에 교체가 됐죠. 네. 연준 의장 교체가 됐는데 이 사람이 교체가 됨으로써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걱정스러워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하면서 다들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명했기 때문에 좀 네.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는데, 저도요. 근데 좀 이 사람이 좀 이게 센 척을 하죠. 생각보다 그렇죠. 좀 이제 독립성을 사실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라면은 마음대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내려버린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기겠고 시장 상황이 오히려 안 좋아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케빈 허씨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독립성.
이 부분입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잠깐 매파 기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스페이스X발 투자 회의론, 이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돈을 뭐 2029년도나 돼서야 이제 제대로 번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갑자기 의구심이 생겼다는 기보다는 너무 많은 AI 쪽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네. 이제는 막 이제 의심이 좀 들게 되는 그쵸. 그런 단계가 오게 된 것이다. 거품 아닌가. 그렇죠. 거품까지 온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런 느낌이 있겠고, 그다음에 자, 이 스페이스X 우려로 인해서 빅테크들의 재무 건전성 우려도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만 하고. 빅테크들도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너네 그래서 돈 벌 수 있어? 너네 돈 언제 벌 거야? 이런 개념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우려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이고,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좀 이 두 기업들이 이 AI 반도체 반일의 그 사이클에 같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반도체 지수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아예 폭락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왼쪽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기조고 네. 코스닥은 그냥 뭐 우하향입니다. 계속 꼬꾸라지죠. 코스닥. 네, 코스닥은.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뭐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보일 것인지 앞으로 향방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이 양극화가 뚜렷하고 너무 심해요. 계속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계속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삼전 하이닉스만 계속 가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제 소외되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맞지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기조를 좀 유발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형성하게 된 장세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코시막에서 네. 해드렸던 내용이 기술적으로도 코스피 차트는 여전히 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한 국내 증시가 완전한 하락으로 전환했다고는 좀 바라보기에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앞서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했던 내용들은 그럼 미국발 리스크들은 대부분 이제 단기 악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또 지금은 미국이 긴축 기조를 지금은 비추고 있지만 지금은 일부 비추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FOMC가 그런 기조를 비추고 있지만 실제로 긴축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AI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동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하가 아니라 인상해버리면 예정이 없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금리 내려라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 여기 있었네요. 너무 위험해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 끝난 건 맞잖아요. 이란 전쟁 끝났고 호르무즈 개방됐습니다. 그죠?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동결은 좀 더 장기화할 수는 있겠지만 인상하는 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불안정한 구간이지만 이게 인상을 진짜 하지 않는 이상은 하락으로 좀 돌아서기 어려울 테고 좀 보국적인 하락장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좋아질 거다. 다만 지금은 좀 힘든 구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확 전환될 만한 좀 정책으로 환율 정책이 굉장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환율 정책 관련해서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언제쯤 나올지요? 네, 잠깐만요. 코스닥 얘기를 좀 빼본 것 같아요. 좀 코스닥 하실 걱정하는 말씀이?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코스닥을 좀 깜빡했습니다. 네. 코스닥 하락의 좀 가장 큰 이유 바로 이제 국내 긴축 기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코스닥 주로 코스닥 종목군에 속하겠죠. 이 성장하는 종목들은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무리하게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해야 되니까 투자할 때가 많거든요. 네. 체력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이게 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겠죠. 이자가 우량주와 좀 다르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네. 이미 성장해 있는 우량주들과는 다르게 이자 부담이 정말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빠지고 있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이고요. 그런 이유로 하락이 되고 있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코스닥에 이미 대부분 좀 코스닥 지수에 좀 대부분 녹아 있습니다. 이미 다 반영했다. 이미 다는 아니겠지만 다까지는 아니고. 극단적이십니다.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좀 녹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조금씩 이제 회복세를 기대해야 하는 그런 구간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테고 또 중요한 부분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완화 정책,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 당근책이 나왔을 때는 코스닥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환율 관련된 또 당근 정책에서는 네. 좀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언제쯤 나올지도 바로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네. 이미 그런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 중인데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달러를 매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시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방어 수단일 뿐이지만 아무튼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외화 유동성, 시중은행이 너네 달러 얼마 가지고 있어? 점검해 보는 거죠. 네. 좀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점검해 보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단기 효과 또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그런 정책들이고 근본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죠? 이미 1,500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 어떤 게 좀 예상할 수 있냐 하면은 자본 리쇼어링 관련 세제 개편이 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리쇼어링은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게 된 달러를 벌게 된 달러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를 좀 들어오게끔 하게 하는 거를 자본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해외에서 번 돈을 안 들여오고 있다 막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그죠. 네. 방송에 많이 나와요. 다른 방송 보시면. 그쵸. 네, 다른 방 보시라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다른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이런 리쇼어링 관련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들어오게끔 달러가 들어오게끔 유도해주는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기다렸다가 국내에 돈을 달러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율 방어가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강력한 정책이 저는 이제 머지 않아서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네. 이대로 긴축해버리고 이대로 진짜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환율은 환율대로 이렇게 방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좀 자칫하면 휘장이 위험해질 수 있기 위험할 때문에 수 있죠. 그런 상황으로 방치를 당연히 하지 않겠죠. 정부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기대하고 이게 도대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지금 환율에도 충분히 나올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본격적인 회복 장세로 돌아설 것인데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때가 또 여기에 딱 맞는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종목을. 그런 종목을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종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했을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 공부방 통해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순서로는 주식 트렌드 생방송 공략주들, 네, 또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료 화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미리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5월 28일 공략주들이 특히나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11거래일 만에 43.1%, 한전 KPS는 10거래일 만에 23.1% 상승률 달성을 했고요. 직전 방송 공략주도 일진전기, 소폭 상승 흐름 나온 흐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 또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략주들 상당히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뭐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상승 흐름 나오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의도한 하나씩. 건데요. 네? 의도한 건데. 아, 의도하셨구나. 아니 의도하지 않고 그러면 종목을 그냥 공략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좀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를 아니요, 저는 지향하시는데 중장기 종목 투자한 적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네, 스윙 좋습니다. 관점으로. 네. 굉장히 단기는 아니고 보통 이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좀 이렇게 공략을 많이 해드리죠. 예, 좋습니다. 결과 빠른 걸 또 좋아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이게 좀 조금 안 맞는 것 안 같은데. 맞는데 그래도 네네, 공략주 한번 리뷰 맞춰보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뭐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략했던 모든 종목이 뭐 다 이제 상승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장세에. 하지만 지금 장세에도 좀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자, 우선 일진전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그러니까 보름 전 그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공략했던 이후로 이렇게 상승세를 이렇게 가지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전력 관련주죠. 일진전기 전력 관련주 중에서도 좀 이렇게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전력주 전반적으로 일부 수급이 유입되다가 최근 장세에 의해서 조금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제자리로 돌아간 정도, 이 정도 흐름입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더 여기서 무너져서 예를 들어서 이게 5만 원, 6만 원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여기 위치 보시면 이 구간대 매물대가 몰려 있는데 요건까지 또 내려간다라고 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지려면은 뭐 정말 뭐 강력한 긴축 기조가 또 나온다거나 뭐 장 상황이 정말 안 좋아져야지 가능한 수치인데 여기까지 열어두고 보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여기까지 빠진다면은 뭐 추가적인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빠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KC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C 마찬가지로 이제 보름 전에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가격을 아예 이건 좀 제시를 드렸습니다. 통신망에서 아예 가격을 어제 제시를 드렸는데 10만 6천 원에 공략이 들어갔고 그리고 목표하는 구간 자체를 또 요것도 좀 잡아드렸는데 11만 8,900원에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는데 뭐 단기에 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워낙 좀 단기에 강하게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자리로 또 이렇게 구간을 잡아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 관점으로 투자를 해도 정말 괜찮은 종목입니다. SK 자체가 제가 여러 번은 아니고 한 2번 정도 방송에서 이렇게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테크윙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의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마찬가지로 이날 이후로 정말 강세를 좀 연달아 보였습니다. 이후로 강하게 좀 조정이 나타났죠. 전반적인 섹터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도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전반적인 반도체 조정이 나타나면서 같이 여기 섹터 조정에 의해서 조정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물론 이제 상승이 뭐 40% 이상 공략 이후로 강하게 나타난 건 있지만 지금 뭐 거의 제자리 이하로 좀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추세 하단부 정확하게 지켜지는 모습, 그다음에 이 장기 이평선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대한항공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제가 이거를 공략했던 때가 이제 3월 19일인데 이때는 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입니다. 이란 전쟁이 한창 발발해가지고 한창 싸울 때, 한창 싸울 때고 이때 시기에 뭐 아무도 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정말 관심 없었죠. 정말 관심 없어요. 왜냐면 유가가 막 치솟으니까 이거 뭐 항공주를 왜 사냐,
기름값 오르면은 뭐 이제 뭐 손해를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이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제 공략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전쟁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유가 하락과 함께 아시안 합병 이슈가 그 재료로 작용하면서 정말 강한 탄력을 정말 강한 게 아니라 결국은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6월 12일 8%, 그 다음날 15% 이렇게 우량한 종목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어제 오늘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공략 이후로 뭐 25%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장 흐름을 활용하는 그런 네. 매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는 전쟁을 바라봤고 실제로 단기적으로 끝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종목이 탄력을 받는 흐름이 진짜 나타났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가져왔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익. 네, 어떻습니까? 너무 저희 전문가님께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3월 중순에 대한항공을 들고 오실 생각을 했을까? 이런 또 시장을 참 잘 보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상승률 살펴봤는데요. 11거래일 만에 43%의 상승률을 달성한 테크윈 같은 종목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공부방 이용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함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큰 화면을 통해서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만나보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시청자분들께서 또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오늘의 시크릿 종목 만나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요. 네, 우선 시크릿 종목 과연 어떤 섹터에 포함되어 있을지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동차 부품 섹터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아까 시장 봐주실 때 이 환율 관련된 정책 수혜 섹터 그런 종목들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동차 섹터랑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근데 제가 대한항공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드렸는데 네네. 별로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다.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네 이러고 그냥 속상하신가요? 약간 기운이 빠지네요. 네. 제가... 이거 뭐 해도 뭐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수익 나와도
네, 또 이러고 넘어가면은 네. 저는 분명히 우리 네네. 대한항공 공략해 아니 주신 박수를 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엎드려 절박히네요.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질문 뭐였죠? 네. 자동차 부품 섹터랑 이 환율 정책이랑 네네.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아, 있길래 무슨 연관성이 있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잉여 현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달러를 벌긴 벌었는데 그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그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벌고서 좀 잉여 현금을 좀 많이 쟁여놓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달러 유보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 리쇼어링에서 가장 강한 잠재력을 가진 섹터다. 대표적인 섹터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쪽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작 이제 현금이 부족해서 네. 배당을 뭐 늘리지도 못하고 저평가에 뭐 시달리고 현금 흐름이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죠. 벌긴 네. 벌었는데 국내에선 힘들어.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책을 좀 밀어줘요. 예를 들어서 밀어줘. 혜택을 줘. 그러면은 가지고 올만 하겠죠. 오죠. 그죠. 가지고 올만 하겠죠. 왜냐면 혜택이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혜택을 준대. 그러면 잘 됐네. 이참에 좀 투자도 해보고 해볼까 하고 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가. 그래서 그렇게 갇혀있던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은 주주 환원도 되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투자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주가도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관점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섹터가 바로 자동차 부품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가 또 한 번에 정말 잘 됐는데요. 네, 그럼 저희 또 한 번 더 저희가 또 질문이 한 개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상 할까 말까 지금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봐야 되는데 갑자기 자동차 부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자동차 완성차 시장의 패러다임은 어떻고 또 시장 상황 속에서 향후 전망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길래 들고 와주셨는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거 뭐 뻔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기존에는 뭐 엔진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단순하게 뭐 내연기관의 뭐 마력을 올린다 막 뭐 성능 경쟁 막 이런 거에서 맞아요. 지금은 차량이 뭐 스스로 뭐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뭐 인식을 하고 소통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전장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카 싸움으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렇죠. 이런 지금은 이제 과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과 커넥트카의 어떤 그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라든지 데이터 시간 유닛의 그런 복잡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부품으로는 이게 뭐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 생산의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아무리 고도화시키더라도 디바이스가 외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기술을 결합해서 그런 자율주행의 어떤 그런 센싱 한계를 돌파하는 이게 말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필수적인 기술이 차별화되는 장세가 펼쳐지는 것이고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에서 기술력이 검증되어 있는 독점적인 전장 부품은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변했기 때문에 이 네. 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의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상향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당연하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일 텐데, 근데 이제 잉여 현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정책까지 시행이 된다면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이때 정말 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첫 번째 섹터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서 필수적인 사업이 될 자동차 부품 이 섹터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무려 3가지 또 투자 포인트 체크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씩 힌트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종목 설명. 그렇죠. 종목 설명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 기존 자동차용 헤드램프 시장에서 뭐 이렇게 정말 그 독점적인 압도적인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뭐 60에서 70%를 확보했던 전장 부품의 어떤 핵심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반도체나 기술주 대형들이 단기 과열 양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부채 리스크로 윗골을 달고 급락세가 막 연출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이 기업은 단순한 기대감 단계를 넘어서 고부가 가치 전장화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확실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이 기업을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무기는 선제적으로 구축해 있는 지능형 헤드램프로 기존 아날로그 조명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서 자율주행 센서와 연동되는 고마진 필수적인 전장 부품입니다. 고마진인데 필수적. 굉장히 좋은 거죠. 좋죠. 둘 다 좋은 거예요. 마진 돈 많이 남아. 돈도 많이 남는데 필수적이야. 네. 쓸 수밖에 없어. 없죠.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 그죠? 거기다가 정책까지 수혜가 덮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반도체가 아니라서 관심이 없다고. 그건 제가 또 장난으로. 장난이 그럼요. 지나치시네요. 그 대한항공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대한항공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25% 가깝게 상승 흐름 보였죠. 이상의 흐름이 나왔죠. 네. 분명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 시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 산다 뭐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지금 뭐 자동차 쪽 뭐 섹터 전반적으로 안 좋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정책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한 것이고 물론 이 정책이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뭐 나온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것만큼 분명합니다. 이거 누구라도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나오기 전에 사놔야겠죠. 그렇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음. 미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예요. 이게 흐름을 좀 판단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좀 이해를 그렇게 하셨으면 이해가 되셨나요? 됐습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박수.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저희 차트도 마저 말씀해 주셔야죠. 차트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 흐름 보면은 6월 16일에 그 고점을 찍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조정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단기간을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받던 기업이 이 정도 단기 조정은 이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뭐 기업의 뭐 실적이 뭐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모멘텀이 뭐 떨어졌냐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타난 것인데 자, 지금 구간 보면은 이제 지지 구간에 거의 진입해 있습니다. 지금 55,000원대 그 부근 자체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대응하기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코스닥 하락세가 이제는 회복세를 점차 기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탄력을 같이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받기가 좋은 그런 그 강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 구체적인 거는 저 문자 좀 주시면 문자 3989 네.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동차 부품 종목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고객사가 무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포드라고 하고요. 더불어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만큼 이 실적 모멘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언급 안 해주셨는데 사실 현대차 관련해서 로봇 관련 부품까지 만드는 자동차 부품부터 로봇까지 꽉 잡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종목 이제 공유해 주실 예정이고요. 저희가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가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두 번째 종목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우선 시크릿 종목 만나보기 전에 과연 어떤 섹터에 또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두 번째 섹터 바로 원자력 발전 섹터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환율 정책 수혜 섹터 가져가 보자 했는데 자동차 부품에 이어서 원자력 발전까지 같이 수혜를 받나요? 맞습니다. 근데 원전은 제가 좀 몇 번 가져왔었죠. 맞아요. 원전 섹터 종목은 몇 차례 가져왔었고 실제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보였던 섹터기도 하죠. 그렇죠. 제가 좀 즐겨서 공략하는 섹터기도 하고. 네. 근데 아무튼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그래서 원자력 발전과 이 환율 정책 간에 어떤 연관성이 또 있나? 원전 어떤 연관성이 있냐? 그렇죠. 자, 해외 수주로 유입되는 그 달러를 네. 국내 발전 설비 생산 라인 라인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수출을 많이 하는 섹터입니다. 그렇죠. 돈을 벌었으면은 들여와서 또 투자를 해서 다시 또 이제 기술을 갖추고 뭔가 공장도 늘리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투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여기에 대한 수혜 섹터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원전 시장의 패러다임 그리고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패러다임과 향후 전망. 네. 당연히 뭐 AI에서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그 에너지 양이 엄청나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알죠. 자, 근데 그 이제 저탄소와 효율 이 두 가지가 이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섹터가 이제 원전입니다. 그쵸. 원전 그리고 SMR 똑같은 거죠, 사실. 네. SMR은 좀 미래 기술인 거고 똑같은 원전인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필수적이지만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하는 에너지도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 AI에서 파생되는 모든 인프라가 여기 필수적인 게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에너지 특히나 원전 쪽은 이제 필수적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빅테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I 쪽에 네. 여기에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속화되고 이제 데이터 센터 돌아가고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점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원전이 부족합니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막 지금 막 병목 현상도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그러니까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이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네. 그 멈췄다 갈 수는 있더라도 어쨌거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무리 뭐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뭐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시크릿 종목의 섹터는 원전이라고 합니다. 저희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시크릿 종목 전문가님께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세히 하나씩 풀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네, 오늘의 원전 시크릿 종목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그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이제 공략했더니 네. 기대된다고 말은 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심인데 진심 제가 맞나요? 표정이 좀 없나 봐요.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습해볼게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끝나고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빠르게 종목.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기존 친환경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시장에서 자,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원전 및 SMR 핵심 전력 인프라 기술을 구축해 있는 이미 구축해 있습니다. 구축해 있는 차세대 에너지의 핵심 기업입니다. 자, 최근 빅테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 우려가 나타나는 시기에서 고금리 기조가 나타나고 기술주 전반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죠. 지금 좀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이 기업은 단순한 테마성의 어떤 그런 일시적인 수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미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의 어떤 시장 환경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좀 모멘텀이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무기, 바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배열 회수 보일러와 원전 BOP 기술로 전 세계적인 그 전력 대란 속에서 대만, 중동, 일본 등 글로벌 고객사들의 수주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올해 신규 수주 목표만 2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조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80% 이상 폭증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돈으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필요한 것도 알겠고 다 알겠어. 그러면 언제 오르는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는 제가 문자로 신청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이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네. 자, 필수적인 것도 알겠고 언제 오르냐? 정책이 진행되는 순간. 그 순간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전 종목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증권가의 계속되는 목표가 상향, 더불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0% 급증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던 기업입니다. 네, 그럼에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주 계약, 정말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주목해 봐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면 정민상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시장 함께 공부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고지 드리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정민상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